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구스TV 송미정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만약에요, 남자들한테 성욕이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밌는 상상인데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하루에 10번 이상 여자를 생각하고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좋은 차를 구매하고 돈을 법니다.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성과 관련된 범죄가 그 뉴스를 장식하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다 욕망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역으로 남자에게 그런 욕구가 없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남자도 여자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오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첫 번째, 남자들은요, 여자를 위하고 여자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 매춘 다 사라집니다. 여자에게 굳이 접근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연애를 할 필요도 없어요. 현재 대부분 연애에서는 남자가 더 헌신적이잖아요. 데이트 비용을 내더라도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내고요. 남자가 더 친절하고요. 배려를 많이 하죠. 이러한 이유가 단순히 남자가 착해서인가요? 아니죠. 남자는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와의 관계에서 영원히 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욕구가 없어진다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한테 잘 대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만 남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결혼이나 연애를 하려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관계가 뭐죠? 부부관계라는 말 자체가 나라가 인정한 합법적인 성행위인데요. 욕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자와 사나 남자끼리 사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전혀 차이가 없죠. 굳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을로 지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성인 남자끼리 만나서 기질적으로도 더 맞으니까요. 그래서 남자하고만 놀게 되지 않을까요? 동성 간 쉐어하우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 아니면 동창생처럼 만나는 이제 여자 남자 사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닌 이상 남자는 이제는 여자랑 노는 것에 시들해질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지겠네요. 자,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이 뭐죠? 주 원동력은요, 욕망의 실현이에요. 그 중에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 자본주의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주요한 게 뭐죠? 역시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요. 또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한 어떤 마케팅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또 명품이라는 게 뭐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여자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진다면 어떤 마케팅이 필요할까요? 짠돌이 마케팅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과소비와 사치가 없어집니다. 남자가 굳이 여자에게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명품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주로 여자지만 그 명품을 구매한 사람은 남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비싼 명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겠죠.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하니 명품 시장은 망한 거나 다름없겠네요. 또한 데이트 비용도 줄어들겠죠.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분위기 있는 술집보다는 편안한 술집과 맛집만 찾게 되겠네요. 디자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물건만 판매가 될 거고요. 어휴,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상상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결국은요, 남자들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욕망에 대한 절제와 이성적인 판단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화제를 또 바꿔서요. 이런 성적인 욕구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하게 나이 탓, 기분 탓일까요? 어떤 요인이 문제일까요? 예방하거나 늦출 수는 없는 걸까요? 일단은 기능 저하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예방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하게도 남성 호르몬 부족입니다. 가장 남성 호르몬 중에서 활성화된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해서 성욕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양의 남성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근육도 약해지고요,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요, 식은땀이 자주 나는 이런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서요, 이상민, 김보성, 이훈, 그러니까 소위 중년 남자 셋이 이 남성 호르몬 그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소위 정력의 가장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수치 결과가 이제 딱 공개가 됐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울고 웃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훈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았고 김보성이 월등했고 이상민은 약을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자들에게는 중요한 수치인 듯 합니다. 음식으로는요, 마늘, 올리브 오일, 굴, 새우 같은 그 식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평소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아니면 뭐 부부 문제, 권태감, 의욕 저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왕성하게 성 에너지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던지 아니면 원인을 알고 있어. 그런데 문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차라리. 그러니까 잊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치료제, 수면제, 항우울제, 탈모 치료제 등의 약제가요, 그러니까 성기능 감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요, 탈모 치료제인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이 대머리였는데 머리는 풍성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아침에 텐트가 안 쳐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약을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라는 것보다 자기의 본능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뇌졸중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환자 등의 경우는요,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약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과음 또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중추신경 기능이 억제되어서 기능이 떨어지죠. 또 만성 알코올 중독일 경우에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인성 발기부전입니다. 말 그대로요, 심리적인 영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해 보면 몸의 이상에 전혀, 그러니까 기능에는 이상이 없고 오히려 평균 이상의 성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처음 해보는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그런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불안감이 생기고요. 또 과거에 잘 안 됐던 어떤 경험이 한두 번이라도 있었다면 더욱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또 지병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 약물 복용이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사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갱년기 증상이에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처럼 폐경이라는 걸 계기로 그 갱년기 증상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작 자신에게 갱년기가 와도요, 그 갱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남성 갱년기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무력감,
우울감은요, 일반적인 만성 피로나 정신과적 우울증하고 헷갈리기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적 우울증이 뭐죠? 이거는 하루 종일 우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갱년기는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요, 과거에는 웃고 넘어갔던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 중에서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초기에는 아침 발기 감소, 그리고 갱년기가 진행이 되면서는 고개 숙인 남자, 마지막으로는 성욕 감퇴 순이라고 합니다. 이제 늙은 건가? 한물 간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요. 운동과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식품, 그리고 의사하고 상담, 약물 처방 이런 걸 통해서 저하를 늦춰 보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요, 호적 나이와 신체 나이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애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청년의 신체 나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